디렉시온 데일리 20년 이상 국채 TMF는 미 장기채의 일일 수익률을 3배로 추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TMF는 TLT의 3배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보통 한국인들이 매수하는 ETF를 보면 대부분 레버리지가 큰 ETF가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역시 야수의 심장을 지닌 민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뉴욕 특파원 김용갑입니다. 요즘 한국인들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어떤 ETF를 사고 있을까요? 최신 ETF 트렌드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10위입니다. 10위는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SPDR S&P 500 ETF 스파입니다.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은 2013년에 유언장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 유산의 90%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그리고 나머지 10%는 미국 국채에 투자해라. 경제 상황이 어떠할 때 투자하라거나 금리가 어떠할 때 넣으라는 등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이 유산의 90%를 S&P 500에 투자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정도로 S&P 500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건데요. 이 S&P 500 지수는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 내 500개 기업으로 구성된 인덱스 펀드입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미국 전체 주식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 주식시장은 우상향한다는 생각으로 사는 ETF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경험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사고인데 국내 증시의 연평균 수익률은 2%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난 20년간 S&P 500 지수의 연평균 상승률은 9.8%입니다. S&P 500은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습니다. 이 같은 S&P 500에 투자를 하는 대표적인 인덱스 ETF가 바로 스파입니다. 이 ETF는 운용사의 ETF 브랜드와 추종하는 지수가 ETF 이름에 들어가 있는데요. SPDR은 스테이트 스트리트 운용사가 가지고 있는 ETF의 브랜드입니다. 국내로 치면 삼성 자산운용의 코덱스, 미래에셋의 타이거 같은 브랜드인 셈입니다. 뒤에는 S&P 500을 추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스파이는 1993년에 등장을 했는데 세계 최초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이었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스파이는 7월 한 달간 매수 순위에서 10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스파이는 미국 ETF 시장 전체에서도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위는 7위, 5위와 함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인들이 최근 미국 장기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10위 안에 무려 3개가 미 장기채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소위 장기채 삼형제 TLT, TLTW, TMF가 각각 9위, 7위, 5위를 차지했습니다. 먼저 9위는 TLT입니다. iShares 20년 이상 미국채 ETF는 삼형제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ETF인데요. 만기 20년 이상의 미국 국채 수익률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iShares는 미국의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ETF 브랜드입니다. 다음으로 5위 TMF는 지금은 5위로 밀렸지만 한때 한국인들이 종교 수준으로 사랑하는 기업인 테슬라를 제치고 1위 자리에 오른 적도 있는 ETF입니다. 디렉시온 데일리 20년 이상 국채 TMF는 미 장기채의 일일 수익률을 3배로 추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TMF는 TLT의 3배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보통 한국인들이 매수하는 ETF를 보면 대부분 레버리지가 큰 ETF가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역시 야수의 심장을 지닌 민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위에 있는 TLTW는 TLT의 커버드 콜 전략을 더한 ETF입니다. 커버드 콜 전략은 옵션을 통해서 상승과 하락의 폭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 채권금리가 당분간 횡보한다고 생각을 해서 배당 수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최근 많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TLT, TMF, TLTW 같은 채권 투자에 관심이 커진 이유는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지난해부터 금리를 올려오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는 최고치를 기록해 왔습니다. 이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채권 가격은 바닥을 찍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 앞으로 채권 가격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채권 관련 ETF들을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연준이 7월에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린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고 보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다만 TMF처럼 레버리지 상품은 손실도 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투자에 나서야겠습니다. 다음으로 8위에 올라가 있는 SHV는 만기 1년 미만의 초단기 미국채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통상 요즘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는 듀레이션이 긴 장기채가 더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장기채에 대한 투자가 많은 건데요. 이 금리에 따라서 가격 변동폭이 장기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파리의 단기채가 올라와 있는 것은 장기채와 단기채의 조합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기채 이자 수익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장기채로는 매매 차익을 노리는 전략인 셈인 거죠. 7위는 TLTW인데 앞서 말씀을 드렸고 6위는 TSLL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굴 1.5배 쉐어즈입니다. 테슬라 주가의 1수익률을 1.5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2% 오르면 이 ETF는 3%가 오르는 겁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세를 탈 때 레버리지 효과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ETF입니다. 올해 들어서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 3일에 테슬라 주가가 $108 수준이었는데 녹화일을 기준으로 테슬라 주가가 현재 $265입니다.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계속 한국인들이 사는 걸 보면 테슬라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보고 사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ETF는 단일 주식 ETF로는 순자산액이 최초로 $10억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단일 주식 ETF로는 $10억 넘는 것은 TSLL이 처음입니다. 5위는 TMF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다음으로 4위와 3위는 나스닥에 투자를 하는 ETF인데요. 4위는 SQQQ, 3위는 TQQQ입니다. SQQQ는 나스닥 100지수의 1일 하락률 3배에 베팅하는 ETF입니다. 반면 TQQQ는 나스닥 지수 1일 수익률을 3배로 추정하는 ETF입니다. 그러니까 TQQQ를 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나스닥 지수가 1% 상승한다면 TQQQ는 3%가 상승을 합니다. 반대로 1%가 하락한다면 TQQQ는 3%가 하락합니다. SQQQ는 그 반대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떨어졌을 때 3배의 수익률을 얻게 되는 ETF입니다. 역시나 3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나스닥에 정반대로 투자를 하는 두 야수의 심장을 가진 투자자들이 대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월 매수 결제 금액으로만 보면 투자자들은 나스닥 상승에 조금 더 베팅을 하고 있는 듯해 보이는데요. 나스닥 상승에 베팅을 하는 TQQQ를 4억 1천만 달러 매수를 했고 나스닥 하락에 베팅을 하는 SQQQ는 3억 3천만 달러를 매수했습니다. 대망의 1위와 2위는 반도체입니다. 이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ETF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무려 7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사들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7월에만 이 ETF를 9천억 원 넘게 매수한 겁니다. 이 ETF는 IC 반도체 지수 1일 변동폭의 3배를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1% 오르면 ETF는 3%가 오르는 겁니다. 2위 SOXS는 반대로 IC 반도체 지수 하락의 3배를 베팅한 ETF인데요. 4억 4천만 달러를 매수했습니다. 7월 매수 1위를 차지한 SOXL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2010년에 출시된 ETF인데요. IC 반도체 지수는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데 최근 가장 핫한 종목 가운데 하나인 엔비디아를 8.4%로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브로드컴이 8.06%, AMD가 7.23%, 인텔이 6.27%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 베팅을 하는 상품입니다. 운용보수는 0.94%로 다소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7월 한 달간 한국인들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매수한 ETF 순위 1위부터 10위를 확인해 봤는데요.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레버리지 상품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지수를 놓고 3배 레버리지로 롱과 숏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매일경제 월가 월부에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